퇴사 후 7개월간 정말 불안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릴 때마다 한껏 쫄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강의도 듣고 따라하면서 엄청 휘둘리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다운 결정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믿으면서 나답게 꿈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웰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다양한 도전들과 시도들을 했는데요. 그중 지금이 가장 큰 변화를 앞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해요. 전통시장에 열게 되었고 시가 주관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내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1월 말에 구정에 쓴 연간 계획표인데요. 지금 높이 맞추는 용도로 이 공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5월에 여기 공방 오픈이라고 적어뒀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공방을 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진짜 가볍게 생각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11월, 12월에는 막 저를 알겠다고 ADHD 아닌지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동안 제가 써왔던 일기나 블로그 같은 글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였던 클레이, 그림 그리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주제를 삼아서 1월부터 클레이로 키링 만드는 도전을 시작했단 말이죠. 딱 이 시점이 이거 너무 재밌는데 공방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가볍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한 3월 말 정도에 하반기 빨라야 8월 정도로 이 공방 오픈을 확 미뤘어요. 이유는 솔직히 그냥 부동산 가서 매물 보고 계약하는 건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정말 그 자금, 돈만 있으면. 근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대로 공방을 열어도 될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왜 나는 공방을 하고 싶지? 좋아서?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걸로 진짜 될까? 그래, 연다고 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대로면 망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바로 떠오른 건 돈이 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맞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돈이 겁나 많다면 그래도 공방을 하고 싶어? 물어봤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을까 좀 더 들어가 봤더니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아, 저 작게 공방하고 있어요. 저 이러한 저의 재주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구나. 나 공방을 열어서. 그래, 그렇게 됐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울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외로워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세상이랑 연결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면서 이 아기자기한 귀여운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더 들어가서 사실 그런 건 봉사활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면 되는데 굳이 공방을 월세를 들여가면서 해야 돼? 네,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의 이유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방을 열어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랑 연결도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갖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마침 이 시점, 이 4월 정도였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거야. 사업자가 되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 앞에서 굉장히 현타가 세게 왔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월별 도전들을 하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쇼폼을 만들어서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을 텐데 이 저의 모습이 사업가보다는 인플루언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과 도전의 결과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올리고는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게 스스로 만족스러우면 인플루언서인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닌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느낌? 충족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이 컨텐츠를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사업자가 되고 싶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덜컹 사업자만 내놓고 사업체를 어떻게 굴릴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너무 안 했더라고요. 이때 약간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방향을 지금 다시 잡아야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할 일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나 사업 계획서 한번 써봐야겠다. 손익 분기점, 예상 매출, 연차별로 어떻게 확장할 건지 확장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때 제가 공방을 열어야 되는 저만의 이유를 찾은 이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공방, 내 사업 아이템은 단순히 예쁘고 귀여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클래스 하나를 열고 운영을 하더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저만의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기억을 이제 더듬어서 올라가 보니까 1월에 제가 클레이로 만든 첫 번째 챌린지가 추억을 담은 키링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붕어빵 먹었던 기억, 운전 못하는데 막 운전대 앞에서 덜덜 떨면서 막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용기를 주던 그런 추억들, 그러한 스토리를 매개로 키링을 만드니까 더 재미가 있었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이 연결이 되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와 응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방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업 계획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막 찾아봤어요. 고용노동부 막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나 예시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그냥 찾아보고 하면서 타고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고 있는 지역도 찾아봤는데 지원 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공방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제가 채우고 싶은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으면서 공방 운영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했고 서류를 쓰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 공고를 알고 계약을 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일은 찾는 게 아니라 빚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힌트를 얻어서 빚어가는 거다. 나답게 내 꿈에 가까워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꿈을 왜 이루고 싶지? 나는 뭘 원하지? 대답이 나오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다 충족이 됐다면 그 이유는 뭘 하고 싶어? 너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다 보면 더 깊은 곳에서 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탁 하고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들을 쭉 정리를 하면 이게 나만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망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한 소위 그 포모를 자극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만나도 그래. 그게 다 그 기준이 외부에 있어서 막 휘둘리는 거더라고요. 나만의 이유, 나만의 목적이 있으면 나를 믿으면서 나한테 딱 맞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내 꿈에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도전을 도와주고 부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하면 좋겠는데? 이거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플랜 B, 플랜 C가 조금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만의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빚어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공감되셨거나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